우리는 부모님께 완전히 속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면 편하게 산다는 그 말은 이제 완벽한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시간을 줄였고 놀고 싶은 것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참았고 친구들이 PC방과 놀이터에 갈 때 묵묵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 그 길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의 결과물이 바로 책상 위에 놓여있는 대학 졸업장입니다. 그런데 이 졸업장의 가치가 지금 철저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20대 초반 대졸자 10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세에서 24세 사이 학사 이상 보유자의 실업률이 9.7%까지 치솟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통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일자리를 구할 확률이 고등학교만 졸업한 청년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대졸자의 월간 구직 성공률이 37.1%인데 해반해 고졸자는 41.5%를 기록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학자금 대출의 빚을 짊어지며 공부를 더 잘한 사람이 오히려 취업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받고 버림받는 시대가 역사상 처음으로 도래한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역전 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왜 따뜻하고 편안한 사무실 의자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이며 우리는 자본주의의 체스판 위에서 어떤 말을 움직여야 하는지 깊이 파헤쳐야 합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빅테크 기업들에 입사하기만 하면 남은 인생이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이 사회는 늘 우리를 세뇌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이 거대한 기업들이 사람을 소모품처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은 무려 3만 명의 화이트 칼라 인력을 가차없이 잘라냈고 2022년부터 누적된 해고자는 4만 명이 넘습니다. 글로벌 엘리트들의 집합소라는 맥킨지조차 5천 명을 인공지능 효율화라는 차가운 명분 아래 정리했습니다. 세일즈포스 역시 공개적으로 고객 지원 인력 4천 명을 인공지능으로 교체하면서 이제 우리 회사 업무의 50%는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처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경기 침체의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전체에서 무려 110만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올해 1월에만 10만 8천 명이 감원되었는데 이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공포스러운 수치입니다. 고소득 일자리의 채용이 전년 대비 32%나 급감했고 화이트칼라 구인 공고 자체가 2023년 초에 비해 35.8%나 증발해버렸습니다. 15년차 베테랑 마케팅 디렉터가 해고된 후 6개월 동안 면접을 단 2번밖에 보지 못하고 시니어 데이터 분석가가 150통의 피눈물 나는 지원서를 넣어도 회신을 단 3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경력이 20년이든 5년이든 상관없이 인간의 지적 노동을 요구하던 의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태를 단순히 사업 구조 조정이나 팬데믹 시절의 과잉 채용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포장하지만 그 포장지를 벗겨내면 진실은 매우 잔혹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화이트칼라의 의자는 줄어들고 있고 한번 사라진 의자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뉴스를 장식하는 대규모 해고 대신 50명 미만의 소규모 감원이 일상이 되어 매주 그리고 매월 조용히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적 노동 가치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동안 우리는 공포에 질려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동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면 반대로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곳에 우리의 모든 자본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왜 QLD 그리고 TQQQ 투자를 필사적으로 해내야만 하는지 그 명확한 당위성이 증명됩니다. 사무실에서 쫓겨나는 화이트칼라들의 업무를 무자비하게 대체하는 존재가 바로 인공지능이고 이 인공지능 혁명을 주도하며 전 세계의 부를 독점하는 기업들이 모인 곳이 바로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우리는 내 일자리를 위협하는 바로 그 거대한 자본의 흐름에 정면으로 올라타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의자가 사라지는 동안 세상의 반대편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거대한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해고한 아마존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400개 이상의 신규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물에 복잡한 전선을 깔고 끝없는 배관을 넣고 구조물을 단단하게 용접할 살아있는 인간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엔비디아의 수장인 젠슨 황이 직접 나서서
전기기사와 배관공이 수십만 명이나 당장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도 백악관에 달려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지을 전기기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짐 팔리 역시 원대한 야망을 현실로 만들어줄 현장에 사람들이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센터 건설 현장에 야간 감독으로 전환한 사람의 연봉이 단숨에 10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전기기사 수습생의 시급은 27달러에서 시작해 훈련을 마치면 60달러까지 수직 상승합니다. 일반 전기기사의 중위 연봉이 6만 달러 수준일 때 데이터 센터 건설 현장에서는 10만 달러가 기본이고 20만 달러를 넘게 휩쓸어가는 사람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전체로는 43만 9천 명의 인력이 부족하여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대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인공지능은 정돈되고 깨끗한 세상의 절대적인 지배자입니다. 깔끔하게 정제된 데이터,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패턴, 완벽하게 규격화된 프로세스, 복잡한 엑셀 분석, 끝없는 코드 작성, 방대한 문서 요약, 기본적인 재무 분석 등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압도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이깁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안주하던 수많은 사무직들이 차가운 거리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현실 세계의 지배자입니다. 40년 된 낡은 건물 지하에 랜턴을 들고 들어가면 설계 도면과 실제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두꺼운 벽을 뜯어보면 그 안에 부식된 파이프가 있을지 쥐구멍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매번 완전히 다른 현장, 예측이 불가능한 수만 가지의 변수,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직관적인 즉석 판단. 바로 이 혼란스러움이 인공지능의 진입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거대한 방벽입니다. 인공지능은 학습할 과거에 완벽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런 혼돈의 현장에는 학습할 규격화된 데이터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현장의 배관공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구성원들을 이끄는 리더십, 첨예한 이해관계가 피 튀기게 충돌하는 협상 테이블, 과거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프레임을 짜는 통찰력, 죽음의 공포에 떠는 환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간호사의 공감 능력,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변호사의 진실된 눈맞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인공지능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매번 다르고 정해진 정답이 없으며 인간이 인간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 맹목적인 신뢰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난 연산 능력을 자랑하더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최종 결정서에 서명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모든 것을 걸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막대한 법적 책임, 복잡한 윤리적 판단, 까다로운 규제 승인은 인공지능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차갑게 조언할 뿐 당신을 대신해 감옥에 가거나 파산을 당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대졸자가 파멸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간호학 전공자의 실업률은 1.4%이고 기계공학은 2% 수준으로 여전히 시장에서 귀하게 모셔가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들입니다. 반면에 대체 가능한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나 평범한 경영학 전공자의 초봉은 미국에서 2년, 훈련받은 숙련된 전기기사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4년 동안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무거운 학자금 대출을 안고 사회에 나왔는데 오히려 육체적 노동을 결합한 기술직보다 가난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은 어중간함입니다.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인공지능이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그저 그런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도태됩니다. 빳빳한 넥타이를 메고 쾌적한 사무실에서 엑셀을 돌리든 뭔지 나는 공장에서 하루 종일 같은 볼트를 조이든 그 비참한 결말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완전히 대체 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함부로 대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당장 내일이라도 대체될 수 있는 어중간한 위치에서 월급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단적이고 치열하게 자본소득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망치를 들고 데이터 센터 현장으로 달려갈 수 없다면 그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인공지능 혁명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쓸어 담는 기업들을 내가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QLD 그리고 TQQQ를 반드시 우리의 자산 증식 무기로 삼아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일반적인 속도로는 15년이나 20년 뒤에 들이닥칠 실직의 공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5,000명, 10,000명을 해고하며 잔인하게 비용을 절감하고 남은 돈으로 인공지능을 고도화하여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때 그들의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누군가의 피눈물 나는 해고 통지서가 누군가에게는 자산 증식의 강력한 연료가 되는 것이 이 냉혹한 자본주의의 진짜 민낯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본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TQQQ를 보유한다는 것은 내 일자리를 위협하는 그 거대한 포식자들의 등에 올라타 그들이 사냥해온 전리품을 3배의 속도로 나누어 가지는 가장 합리적이고 치명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계획되고 통제된 투자를 해야 합니다. 6,7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자동차를 60개월 할부로 구매하고 매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3.5%의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할 때 우리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매달 정확한 날짜에 은행에 입금합니다. 그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과 피나는 끈기를 여러분의 투자 계좌에 그대로 이식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되어 고철 덩어리가 되지만 여러분이 같은 정성으로 모아가는 QLD 그리고 TQQQ는 나스닥 시장의 장기적인 우상향과 복리의 마법을 만나 거대한 부의 눈덩이로 변모합니다. 우리는 경제적 자립 즉 코스트 파이어를 향해 미친듯이 질주해야 합니다. 매월 100만 원이라는 돈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투자에 투입하며 1년 안에 1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산의 튼튼한 기반을 기필코 완성하겠다는 도끼 품은 목표가 필요합니다. 이 1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본이 자본을 낳는 스스로 굴러가는 거대한 공장의 첫 번째 엔진이 될 것입니다. 이 엔진이 완성되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근로 소득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본소득으로 숨을 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시장의 공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2022년과 같은 끔찍한 하락장이 찾아와 계좌가 반토막이 나고 언론에서 경제 위기를 부르짖을 때 어설프게 바닥을 잡겠다고 얄팍한 기교를 부리거나 공포에 질려 손절매를 하는 것은 하수들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오직 나스닥 100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아래 기계적이고 냉혹하게 수량을 늘려가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부모의 마음은 결코 나약할 수 없습니다. 14개월 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녀의 미래를 평범한 직장의 월급 봉투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도박입니다. 아이가 커가며 마주할 혹독한 세상에서 부모가 만들어둔 단단한 자본의 성벽은 그 어떤 학위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대기업의 고위 임원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들도 결국 은퇴의 순간에는 냉정하게 회사 밖으로 내몰리며 오직 자신이 모아둔 자산만이 남은 인생의 존엄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증명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생존 무기는 단 2가지뿐입니다. 첫째는 내 손으로 직접 물리적인 세상을 고치고 만드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입니다. 둘째는 정답이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며 자본의 속성을 활용해 거대한 부를 구축하는 대체 불가능한 사고력입니다.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틀린 길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근본적인 규칙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을 뿐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그 바뀐 규칙에 적응하여 새로운 승리 공식을 스스로 써내려가야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스닥의 변동성을 오히려 나의 자산을 폭발시키는 거대한 무기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본이 여러분을 대신해 밤낮 없이 일하게 만들고 그 어떤 인공지능도 흉내낼 수 없는 굳건한 경제적 계좌를 스스로 구축하십시오. 경제적 자유라는 위대한 목표를 향해 단 한 걸음의 물러섬도 없이 치열하게 전진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